빰빰!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에 놀러와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올릴 때마다 대략 5분 정도가 좋아요를 꾸준하게 눌러주시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저번 주에는 어학원에서 만난 대만 친구와 함께 네덜란드 남쪽에 있는 발켄보르크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마스트리트에서 기차로 약 30분 정도 더 내려가야 하는 정말 작은 소도시예요. 집에서 발켄부르크까지는 편도로 4시간이 걸리고 기차를 3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긴 여정이라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환승역인 슬로터데이 역에서는 다음 기차까지 30분 정도 남아서 역 근처 슈퍼에 들려서 물을 샀습니다. 슈퍼에서 물을 사고 시간이 꽤 남아서 다시 역으로 돌아와서 띵가띵가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제가 타야 하는 승강장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발 5분 전에 부랴부랴 맞는 승강장으로 갔어요. 기차에서는 빌 브라이슨의 여행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책에 마스트리트가 나오고 제가 타고 있던 기차도 마스트리트 행이라 신기했습니다. 마스트리트에서 한 번 더 기차를 갈아타면 오늘의 목적지인 발켄부르크에 도착! 발켄부르크는 인구 16,0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이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보기 드문 언덕 지형과 중세의 성 유적, 그리고 수백 년 전 석회암을 채굴하여 만들어진 거대한 동굴로 유명한 곳입니다. 네덜란드 같지 않은 풍경 덕분에 마스트리트에서 당일치기 여행지로도 인기가 많은 곳인데 저희 집에서 발켄부르크까지는 왕복 기차로 8시간이기 때문에 당일치기는 무리데스. 발켄부르크는 내륙에 있는 마을인데도 이상하게 바닷가 휴양지 같은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저희가 묵은 호텔은 발켄부르크 중심에 있는 아주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위치는 정말 좋았는데 방 크기는 아주 작았습니다. 뮤지엄 카드가 있으면 발켄부르크 성 유적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성이 네덜란드에서 유일하게 언덕 위에 지어진 중세 성이라는 점입니다. 네덜란드 하면 평평한 나라가 떠오르는데 이 지역만은 언덕이 많아서 이런 성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외국인 관광객이 아주 많은 곳은 아니라서 그런지 아쉽게도 오디오 가이드는 없었습니다. 대신 곳곳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성이 예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림과 함께 설명해 주는데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성 유적을 둘러본 뒤에는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계획에는 없던 카타콤도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카타콤 매표소를 못 찾아서 산 위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입구에 가이드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엉뚱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걸 보시고도 아무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처음에 매표소를 못 찾아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너희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셨는데 아니, 거기가 아니라고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이 카타콤도 뮤지엄 패스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카타콤은 진짜 뮤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1908년부터 약 5년에 걸쳐서 로마에 있는 여러 카타콤을 그대로 재현해서 만든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실제로 로마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의 카타콤을 네덜란드에서도 볼 수 있도록 만든 거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로마에 있는 14개의 서로 다른 카타콤에서 가장 유명한 공간들만 골라 한 곳에 놓았다는 점인데요. 벽화와 조각은 물론이고 통로와 무덤까지 실제 크기로 재현해 놓아서 로마에서도 지금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공간을 이곳에서는 오히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Dat is een kleine vergissing, maar goed. Het idee is duidelijk. 카타콤 구경을 마친 뒤에는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꼭 한번 타보고 싶었던 루지를 타러 왔습니다. 루지를 타려면 먼저 케이블카를 타고 언덕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위에 도착하면 자판기에서 코인을 구매하는 방식인데 코인 하나로 2개의 코스를 한 번씩 탈 수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오후 8시에 예약해둔 벨벳 동굴 저녁 투어에 갔습니다. 벨벳 동굴은 카타콤과 달리 실제 중세시대부터 존재했던 동굴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성을 짓기 위해 석회암을 캐던 곳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미로 같은 통로가 만들어졌고 나중에는 전쟁 때 기사들의 비밀 탈출로도 사용이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주민들의 방공호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동굴에는 수초로 그린 벽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벽화는 발켄부르크 영주 발람과 그의 아내 알렉시스의 전설을 담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발람의 동생도 알렉시스를 사랑했는데 그녀가 형과 결혼을 하니까 질투심에 신혼 첫날 밤에 두 사람을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Strategisch gelegen kasteel van verlaat. Voor de groene bar aan de horizon dan. Bij Maastricht kan ik me dat wel voorstellen. 동굴 투어 끝. 아쉬웠던 점은 이곳도 영어 투어나 오디오 가이드가 없어서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넉넉한 분들이라면 분위기를 느껴보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일정이 빠듯하다면 굳이 투어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빰빰! 다음 날에는 일찍 일어나서 마스트리트로 향했습니다. 발켄부르크에서 마스트리트까지는 기차로 약 30분 정도, 암스테르담에서는 약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도착을 해보니까 건물 양식이나 도시 분위기가 암스테르담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오래된 도시를 걷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곳은 비숍스 몰렌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뜻은 주교의 방앗간입니다. 11세기부터 기록이 남아있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물레 방앗간 중 하나로 원래는 마스트리트의 주교와 수도원에 밀가루를 공급하던 곳이라고 해요. 전쟁으로 파괴되고 운영이 중단된 시기도 있었지만 2004년에 복원을 한 뒤 지금도 물레 방아를 돌려서 실제로 곡물을 빻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렇게 직접 빻은 곡물로 빵과 파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매장에서 먹으려면 먼저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리를 잡은 뒤 테이블에서 주문을 하는 방식입니다. 내부가 꽤 좁아서 자리를 잡으려면 조금 기다려야 하고요. 저희는 딸기 파이와 사과 파이를 주문했는데 둘 다 맛있었어요. 파이를 맛있게 먹은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중 하나로 손꼽히는 도미니카는 서점에 갔습니다. 이곳은 13세기에 지어진 도미니코의 교회를 개조해 만든 서점인데 높은 천장과 스테인드 글라스, 벽화와 같은 교회의 모습은 그대로 살리면서 그 안에 책장을 설치해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영어 책도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또 카페도 있었는데 재단에 있던 자리를 카페로 꾸며 놓은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테이블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교회의 흔적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마스트리트에 베트남 국기같이 생긴 게 곳곳에 있어서 처음에는 뭐 베트남 관련 행사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베트남 국기가 아니라 마스트리트의 시기였습니다. 빨간 바탕에 별 하나가 있어서 멀리서 보면 정말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편집을 하면서 다시 보니까 베트남 국기는 별이 노란색이고 마스트리트의 시기는 별이 흰색이라는 차이가 있네요. 서점을 구경한 뒤에는 마스트리트의 성문인 헬포르트로 갔습니다. 헬포르트는 1229년에 지어진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이에요. 약 8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성벽 대부분이 사라졌지만 헬포르트만큼은 당시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헬포르트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지옥의 문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지옥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헬이라는 이름은 당시 성문 밖에 있던 지역인 헬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차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모 성당에 들렀습니다. 이 성당은 마스트리트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중에 하나로 일부는 약 1000년 전인 11세기에 지어졌다고 하네요. 밖은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시끄러웠는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조용했고요. 조용하고 차분한 공간에 앉아 있으니까 뭐 괜히 마음도 편안해지고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빰빰